안녕하세요. 알아가는 재미도 있고 골라듣는 재미도 있는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김은숙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3교시 끝부분이 좀 안 나왔죠, 그죠? 그 세이몰 그 시몬스의 이 레크레이션 계획 기법에 관한 5가지 요소였는데 그 부분 끝부분이 좀 안 나왔더랬어요. 그래서 이 용량이 다 돼가지고 핸드폰 용량이 다 돼서 안 나왔었는데 우리가 지금 뭐 그 크게 자료만 봐도 다 아실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접근 방법을 설명을 해라 했기 때문에 5가지 요소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레크레이션 계획 앞 옆에 제가 참고 자료라든지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 계획의 어떤 내용들 제가 옆에 또 다 적어놨죠. 이용 계획, 사회 계획, 뭐 자원 계획, 서비스 계획 하면서 실제로 뭐 마슬로우 그 욕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용 편의 계획 이런 것도 실제로 레크레이션 계획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 세이몰의 골드 레크레이션 계획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뭐 다 이용 계획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원 계획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전부 다 어떤 계획이 어떤 전부 종합적인 계획이죠. 왜냐하면 안에 내용들 보면 다 그런 계획이에요. 근데 이용에 관한 계획의 어떤 이용에 관한 어떤 접근 방법이죠. 그래서 자원형, 그래서 활동형, 그 다음에 뭐 경제형, 그 다음에 또 뭐 행태형, 종합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레크레이션 계획은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그 계획은 종합형이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뭐 뒤에 아마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요, 뭐 3교시 거는 우리가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우리가 4교시로 넘어갈 건데요. 4교시 지금 자료는요, 지금 학원에도, 서초수도 학원에도 올려져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제 그 블로그에도 올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한번 그 자료를 다운을 받고요. 물론 이제 제 강의는 전체적인 맥락을 제가 설명을 하고 있죠. 그때 여러분들이 자료는 다운을 받으시면 안에 내용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자료에 관한 내용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뭐 강의는 제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운전하면서 듣는다든지, 뭐 지하철에서 출퇴근 또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듣기 좋도록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굳이 자료 안 봐도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는 유튜브를 통해서 듣도록 하고 있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료는요 많이 이렇게 실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유튜브의 강의의 어떤 내용들은 말 그대로 알아가는 재미, 그죠? 그리고 어떤 자료의 어떤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료를 대했을 때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추려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것이냐 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자료를 모으시고 정리하지 마시라는 뜻에서 제가 자료를 내주는 거죠. 항상 이야기지만 이거는 제 자료, 제가 어떤 요약을 한 거지 여러분이 자료는요 여러분들이 요약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억도 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자료를 또 추려야 되거든요. 추렸던 자료를 또 추려야 돼요. 시험 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료가 기억에 남아야 되는 거죠. 근데 제 자료는 제가 기억에 남는 거고 여러분이 정리한 자료는 여러분의 기억에 남는 거죠. 그래서 그냥 프린트해서 또 한번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의 자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기술사 공부하는 하나의 어떤 방법 중에 하나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4교시에 이제 1번으로 넘어갑니다. 4교시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죠. 실제로 이제 3교시가 제일 좀 쉬웠고요. 4교시는 좀 어려운데, 우리가 지금 제가 전체적인 내용들은 한번 120회하고 121회 때 또 한번 어떤 분석의 과정을 한번 걸칠 거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그 4교시 1번 내용들을 쭉 한번 또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4교시 1번 내용 넘어가면요.
제2 국립산림지원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유사 관련 시설과의 관계 정립 방안을 포지셔닝 측면에서 제안을 해라 라고 나왔어요. 자, 과연 이런 문제들은 과연 출제위원이 무엇을 생각을 하고 이런 문제를 출제를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자료에도 지금 보면 출제 의도 및 요점 파악하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지금 항상 이야기지만 120회든 앞에 문제들하고 늘 관련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뭐 옛날 문제 따로 지금 문제 따로 이게 아니죠. 늘 과거 문제 아니면 그 앞에 문제 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가 문제를 딱 대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 문제가 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보면은 앞에 120회 때 우리가 나와 있죠. 도심지 저감수. 이거는 121회 때 이번에 시험 출제 때 도심지 저감수비나 도시림이나 그 다음에 1교시 치유 정원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산림의 공익적 가치라든지 자 이런 게 다 시험에 나왔었죠. 자 이제 이런 문제하고 다 유사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생각할 때 이런 문제하고 비록 교수님이 그런 문제와 유사하지 않게 생각을 해서 문제를 물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런 문제를 연결시켜서 답을 하셔야 돼요. 뭐 처음부터 어떤 기준이 없으면요 여러분들이 답 적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답을 써내려갈 것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2 국립산림치유계획 이런 걸 설령 모르고 답을 시험을 칠 때가 때로는 많이 있죠. 그죠? 법을 다 안 본다든지 어떤 지검의 어떠한 그 상황을 모르고 시험을 칠 때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 시험 칠 때는 이런 상황들을 모르고 시험을 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 이해를 하는데요. 그래서 산림치유 계획 이런 것을 모른다 하더라도 앞에 문제 내용들을 맥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을 쓰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면 어디 가나요 그게? 그죠? 어디 안 가죠. 근데 이제 말 그대로요. 교수님이 묻고자 하는 것은요. 관계 정립 방안이고 포지셔닝 측면에서 네 생각 어떻는데? 그런 것을 묻는 거죠. 그죠? 그리고 유사 관련 시설 이런 것도 물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일단은 제2 국립산림치유계획이라는 것이 뭐 어떤 건가는 일단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항상 이야기지만 우리는 또 알아가는 재미 이런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지금 적어놨습니다. 산림치유에 우리가 말 그대로 하고 있는 산림치유계획이니까 산림요법에 관한 내용이겠죠? 그죠? 맞아요. 산림요법이에요. 그래서 산림치유의 산림요법입니다. 물론 이제 저는 당연히 자료를 찾아서 지금 답을 하는 거예요. 저도 뭐 맹창이래 나오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여러분한테 알아가는 재미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런 것이 어디서 나왔는가 해서 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산림문화 효양에 관한 법률 안에 산림치료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꼭 우리가 국립산림치유원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게 산림문화의 그 효양에 관한 법률에 있다는 게 아니고 제가 풀어나가기 위해서 산림요법을 지금 먼저 갖다 넣었다는 거죠. 1번에. 그죠? 왜냐면 지금 산림치유 계획을 산림요법으로 풀겠다라는 소리예요. 실제로 또 맞기도 하고요. 그래서 산림요법으로 내가 풀겠다라고 지금 기본 맥락을 깔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의 산림치유가 뭐고 그 다음에 산림요법이라는 것이 뭔가를 지금 먼저 끌고 들어왔죠. 1번에 그죠? 1번에는 산림요법 안에 지금 안에 내용들을 지금 복선으로 제가 지금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산림치유 그 국립산림치유계획을 나는 산림요법
풀겠다라는 개념을, 근데 단지 뭐예요? 제2 국립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뭐로 생각을 해야 되나요? 산림청 거다라는 것은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이거를 누가 국립산림을 가지고 국토부에서 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만만 조인기술사 앞에 산림청에서 하는 일들을 제가 앞에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기억을 해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산림청에서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교수님이 묻고자 하는 내용들은요, 이미 이게 지금 유사 관련 시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적용은 어디 들어가죠? 국토부에 들어가죠. 그죠? 산림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유사 관련 시설하고 관계 정립이라고 했어요. 관계 정립 방안을 포지셔닝 천면이랬으니까 포지셔닝이 뭐죠? 우리 어떤 위치 정립이죠. 그죠? 우리 위치 정립 정말해서 산림청에서 하는데 우리가 하는 어떤 국토부에서 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게 있다라는 거겠죠. 유사하든지 아니면 산림청에서 국토부하고의 어떤 침입이 들어오든지, 그죠? 침입이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너가 봤을 때 어떤 관계적인 침입이 들어오는 게 더 많겠죠. 유사해서 침입이 국토부하고 우리 가니까 국토부에 우리 조경이니까 국토부하고 우리가 분명히 상반되는 어떤 뭐라고 그러죠?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부딪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분에서 국토부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위치 정립 측면에서 네가 제안을 해봐라 라는 어떤 말이죠. 이 말 자체로 봤을 때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어떤 의미로 봤을 때는요, 이 내용 자체가 산림청에서 뭔가를 우리 쪽하고 굉장히 많이 부딪혀서 지금 우리 쪽하고 어떤 침입되는 부분에 앞에 우리가 그것도 있었죠. 도시정원이라든지 뭐 이런 거, 농업, 도시농업, 그죠? 도시농업이 실제로 우리 국토부에서는 공원에 들어가거든요. 도시공원 안에 도시농업이 들어가 있는데 그 이후에 산림청에서 또 했죠. 그 다음에 또 이거 식품부에서도 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굉장히 앞에 우리가 상반이 되는 부분이 있었더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산관계가 돈하고의 관계가 되니까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누가 물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물러났습니다. 결국은 도시농업이 우리가 도시공원이 됐는데 도시공원에서 예야무야 되어버리고 산림청에서 결국은 더 많은 포지셔닝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교수님은 좀 우려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아직 그쪽 부분에서 그렇게 관여를 하지 않으니까, 그죠? 그리고 뭐 계획을 하고 시공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설계하고 시공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것에 어떤 문제성, 부딪히는 부분을 잘 못 느끼겠지만 사실 우리 또 마찬가지죠. 이게 딱 들어왔을 때 야, 이게 지금 침입이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포지셔닝이 얼마만큼 약화될 것인가까지는 사실은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앞에 과거의 어떤 상황으로 봐서는 굉장히 많이 침입을 당했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국토부는 여러 가지 자금을 쪼개서 주잖아요. 그죠? 근데 산림청은 하나 뭉텅거려서 팍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금에서 돈이 많은 사람이 관건이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자금에서 밀린다는 거예요. 예산에서 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하고 결국은 뒤에 밀리는 거는 또 우리가 밀리더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 결국 밀리게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이 문제가 지금 과연 교수님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과연 국민산림치유계획 자체의 중요성도 있겠지만 너 이거 아니라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도 유사 관련 시설 뭐뭐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지만 실제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모른다 하더라도 교수님의 어떤 문제의 의도로 봐서는 이런 문제에 너 우리 적용해서 국토부의 침입이 산림청하고 달리 관련이 돼 있으니까 침입이 당했음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관계 정립을 잘해서 우리가 있는 것을 다 포괄하면서 우리가 쪼그라지지 않으면서 있는 것을 다 포용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제안을 해봐라 라는 개념이죠. 정말해서 우리가 사실은 기술사 이제 시험 치는 분들이요 이런 것을 막 굉장히 다 많이 막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또 생각을 함으로 해서 실제로 자꾸 생각의 범위가 커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이 진짜 말 그대로 기술사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술사 되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이 피부로 사실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비록 내 생각이 좀 미비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내가 어떻게 정립을 할 것인가 이런 것쯤은 여러분들이 비록 유사하지만 자기 생각이 없더라도 이런 걸 논문을 좀 읽어서 남의 생각이라도 우리 국토부에서 누가 연구 논문이 나와 있으면 이런 것을 읽어서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풀어나가는 방법은요, 지금 이제 1번에 1에 나왔고요. 2는요, 지금 산림의 과거 이용과 미래 가치라는 내용들을 제가 적어놨고요. 또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그래서 두 개의 어떤 방법으로 적었습니다. 산림의 과거, 정말해서 산림청에서는 이렇게 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산림의 어떤 과거 이용은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미래 가치는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산림청, 사실은 산림청에서 하는 것도 맞아요. 전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과거에는요 실제로 병충해 방제나 임산물 채취를 기본으로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현재와 미래는 건강회복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레포츠라든지 어떤 경제활동 이런 걸 전부 다 살리면서 포괄을 하는 미래 가치로 본다는 거죠. 굉장히 건강한 어떤 생각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과거 미래 가치 아니면 또 이번에 어떤 산림의 공익적 가치로 제가 같은 이번에 내용을 뭘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산림에 관한 어떤 객관적인 입장을 적어줬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옆에 보면은 120회 우리가 1번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림에 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에 우리가 내용들을 제가 또 참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산림청 자료도 충분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앞에 그리고 또 앞에 우리가 유튜브 강의 때도 충분히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으로 가서 당연히 유사 시설과의 관계 정립 방안이라 했으니까 유사 관련 시설은 나와야 되겠죠? 그죠? 유사 관련 시설이 뭔가 나와야만이 우리의 어떤 위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뭐겠어요? 공익적 가치가 됐든 산림의 미래 가치가 됐든 결국은 휴양 어떤 자원으로 이용을 하겠다는 거죠. 우리하고 앞에 이거는 유튜브에서 다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명상숲이라든지 그죠? 여기에 보면 휴양 치유의 숲이라든지 산림청에서 하는 어떤 주체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국립산림치유원인데 자 문제는 이게 뭐냐면요. 숲을요 도시에 가져오겠다는 거죠. 자 도시 공원하고 문제가 딱 되는데 숲을 이제 전부 다 산에 있는 숲을 이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숲을 도시에 들고 오겠다라는 아주 대단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더라고.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그죠?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게 우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싫다는 아니죠. 우리 또한 국민이니까. 그래서 숲을 도시에 들고 오겠다라는 것이 지금 제2 국립산림치유계획입니다. 대단한 어떤 생각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립을 하느냐는 거죠. 당연히.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국토부에서 하는 게 있죠. 우리가, 앞에 산림청에 했다면, 이번에는 우리 국토부에서는 당연히 유사 관련해서 앞에 저는 지금 뭐 했어요? 산림청에서 하는 것과 우리하고 비슷한 거 부딪히는 부분도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국토부에서 하는 거였어요. 국토부에서 하는 거 우리가 도시숲 있어요. 그죠? 앞에 이야기했죠? 지금 산림치유계획과 지금 국토부의 도시숲, 도시에 가져오겠다는 소리죠. 그런데 국토부에서 하는 도시숲은요, 아무래도 좀 빈약하죠. 그죠? 도시숲의 개념은 사실은 아니야. 실제로 말해서는. 도시숲이 도대체 뭐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산림청에서 막대한 돈으로 지금 도시 숲을 제공을 하겠다라는 소리죠.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게 아니죠. 어찌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실제. 자, 그래서 어쨌든 국토부에서 도시숲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자체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애주기숲이라고 있습니다. 생애주기숲 내용들을 쭉 보면요. 안에 내용 찾아보면 있습니다. 테마숲 사업이라 해가지고 숲의 테마를 해서 유아동기 있고요. 청소년기, 청년기, 노년기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녹색 복지 어떤 취지로 조성이 됐고요. 자, 그랬는데 문제는요. 빈약하다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토부는 각각의 예산을 쪼개서 돈을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빈약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랬는데 지금 산림청에서 지금 이 부분에 지금 막대한 돈을 지금 집어넣겠다라는 소리죠. 유사한 부분에. 그죠? 도시 안에 건강을 위해서 숲을 집어넣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관계 정립을 위해서 포지셔닝 방법이 이제 나와야 되겠죠. 유사 관련했습니다. 4번에 이번에는 나와야 되는 게 관계 정립을 위한 포지셔닝 방안 이래 가지고 이제 답이 나와야 되겠죠. 앞에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 답인가 제가 지금 탁 던져놨습니다. 그죠? 앞에 산림치유원에서 도시의 숲을 도시에 건강을 위해서 건강숲을 집어넣겠다. 그리고 우리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요거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자, 우리는 공원의 입장에서 사실은 숲이라는 이름을 썼기는 썼습니다. 근데 산림청에서 말하는 숲과 우리가 말하는 숲은 지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이번에는 이제, 여기, 물론 내용은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뭐, 영역 다툼이 생긴다 해놓고요. 그죠? 자, 그래서 영역 다툼이 분명히 생기는 건 확실합니다. 앞에 각으로 봐서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제안을 할 것인가. 자, 자료를 봐서 여러분들이 넣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는 걸 봐서, 나름대로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해서 적어도 좋고요.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는가. 자, 생각이 그렇게 막 잘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저도 알고요. 누군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생각들을 미비하지만 풀어나가는 과정과 이것을 생각을 써는 과정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그게 우리가 기술사의 답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아시라고 오늘 이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거는요 아주 중요한 계획의 내용들이죠. 앞에도 우리가 그 공원에 관한 내용이었나 봤죠. 그래서 시간이 너무 다 돼가지고요. 자, 이번에 우리가 구세에 관한 설계죠, 그죠? 그 다음 시간에 아드리안 구세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